지난달 17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도로변에 서 있던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낸 운전자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현장 상황을 두리번 살폈는데요. 그런데 운전자는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척 하더니 그대로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붙잡혔는데요. 잡고 보니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운전자 결국 구속됐습니다. 운전자의 회사 직원까지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깜깜한 새벽 시간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내리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걸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걸. 그러고 그냥 달아났습니다. 어. 이게 지난달 17일 새벽 1시 반쯤이었는데 부산의 한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50대 여성을 한 차량이 들이받았는데 그 현장에는 목격자도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차량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를 해버렸는데요. 이 당시 상황이 조금 더 영상에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만큼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빨간 원에 저렇게 포착된 승용차 주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운전자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이고요. 급하게 방향을 저렇게 바꾸더니 그대로 달아나려고 합니다. 이때 사고 현장 목격한 게 택시기사였습니다. 차량 앞으로 달려가서 멈춰 세웠고요. 운전자는 그래서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택시기사랑 같이 다친 여성을 살펴보는가 싶더니 차량으로 돌아가서 황급히 저렇게 다시 올라타서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달아나네. 야, 세상에 이 피해자분이요. 전치 12주 완전히 여기저기가 다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렇게 갔다가 분명히 도망가는 형태를 택시 운전자가 세웠는데 거기서 내려서 피해자를 확인하고 저렇게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 음주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CCTV를 확인해 보니 이 운전자 술집에서 술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특가법에는 사고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구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구조하지 않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뺑소니 운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혐의가 아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영상이 다 있는데 금방 잡히겠죠, 뭐. 생각보다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CCTV에 그 또 택시기사분께서 이제 차량 번호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고 아이고야. CCTV 상으로도 저게 정확하게 차량 번호가 좀 어두우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을 따라서 저 주변에 CCTV 72대를 분석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 가해 차량이 한 주차장에 주차하고 정차하는 것까지 동선을 쭉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해 차량을 특정을 했는데 가해 차량 특정하면 이제 차량 차주 이제 신원이 나오죠. 예.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난 어디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로 오면 저랑 만날 수 있어요.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너 어제 음주운전 사고 냈지?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요, 저 운전 안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일단 회사에 찾아갔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 확인된 내용이 당시 차량에 여성 한 명이 같이 타고 있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찾아가서 그 차주인 회사 대표를 만났는데요. 사고 당시에 본인은 운전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20대 회사 여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당시에 차를 몰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회사 대표가 지목한 해당 여직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제 운전한 거 맞냐? 라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여직원과 같이 현장에도 같이 가고 차량도 같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차주는 참고인 조사만 당시에는 받았는데 그때도 본인은 운전을 안 했다고 해당 내용으로 진술 조서까지 다 썼습니다. 아니, 어느 회사 사장이 자기 차를 새벽에 직원한테 빌려줘요. 근데 일단은 그 차에는 운전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했겠죠. 근데 이제 보통 회사 뭐 법인 차량으로 회사 직원들도 막 쓰는 차량 모르겠지만 회사 대표 개인 차량을 회사의 다른 직원이 운전을 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것도 새벽에.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게 딱 나왔습니다. 예.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 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짓 진술한 다음 날 회사 대표인 30대 여성 운전자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사실 직원이 아니라 회사 대표가 한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 대표도 경찰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운전한 게 맞고 직원은 운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뒤늦게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금방 들통날 걸로 뭐 소장님 이걸 네. 뭐 아이고 참. 네, 왜 이 사람 둘 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일단 회사 대표, 이 대표는 정말 좀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지금 사고 낼 때도요 이미 무면허였다고 합니다. 2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또 음주운전을 했고요. 그 전에도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3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걸리면 나는 정말 중한 형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두려움과 처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직원한테 이제 허위 진술을 시킨 거고요. 이 직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왜 거짓 진술했냐라는 질문에 회사 대표가 보통 또 나한테 잘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뿐일지 뭐 금전적인 보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압박 이런 것들은 없었을지 상식적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승현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자, 음주운전 또 음주운전 네가 했다고 이렇게 사실상 떠넘겼습니다. 가수 이루 씨가 얼마 전에 집행유예 받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죠. 지금 이렇게 다 하더라도 결국 나오면 물론 중간에 이제 뺑소니가 있기 때문에 실형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솜방망이 쳐버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면허 없이 운전하잖아요. 그럼 자동차 그냥 빼앗으세요.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 좀 빼앗고 그 사람 사실상 좀 이렇게 치료받도록 좀 해야 되지. 이런 상태로 이렇게 놔두면 저렇게 선량한 피해자가 저렇게 다칠 수 있는데 음주운전 좀 엄중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좀 국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동 걸리지 않는 상황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